자, 이번에는 두 번째 수열. 자, 등비수열이라는 걸 해볼 거야. 자, 일단은 등비수열이 더 중요하고, 알았지? 물론 더 어렵다. 정황상 더 어려울 거야. 자, 가볼게. 우리가 등차수열은 일정한 숫자를 더해 나가면서 만든 수열이었지, 그치? 자, 등비수열은 뭐냐면 일정한 수를 곱해가면서 만든 수열.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든 수열을 우리는 등비수열이다라고 불러줄게. 됐지? 자, 그리고 요 일정한 수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공비라고 불러주겠다. 등차수열은 공차, 등비수열은 공비. 됐지? 자, 그래서 이 일정한 수를 우리는 공비라고 불러줄 거고, 자, 주로 기호로 R이라고 적어줄게. 됐지?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자, 보자. 우리가 n번째 항이 있고 n 플러스 1번째 항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근데 일정한 수 R을 우리는 곱해서 만든 게 등비수열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해주면 R을 곱해준 건 다음 애랑 똑같은 얘가 나와야 되겠지. 자, 그래서 별다른 말이 없더라도 an 플러스 1이 R 곱하기 an을 만족시킨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런 말이 나온다면 아, 이거는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문제가 없니?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등비수열에서의 일반항을 한번 찾아보자. 자, 등차수열과 유사할 거야, 알았지? 유사할 거야. 자, 볼게.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이제 만들어 보자. 자, 첫째 항은 내가 A라고 가정을 했고 둘째 항을 한번 구해볼까? 둘째 항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앞에 거에다가 R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AR이 될 거야. 자, 셋째 항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다시 앞에 거에다 뭐 하면 돼? R을 곱하면 되지. 그러면 AR의 제곱이 나오겠네. 자, 네 번째 항을 만들어 보자. 다시 앞에 거에다 뭘 하면 돼? R을 곱하면 되지. AR의 세제곱이 되겠다. 요런 식으로 흘러가겠네, 그지? 자, 그러면 일반항 AN은 어떻게 생긴 예냐면 규칙성을 봐봐. 전부 다 A를 일단 가지고 있지? 그리고 전부 다 R도 일단 가지고 있지? 뭐 AR까지는 뭐 그렇다 치겠는데 요 위에 숫자가 변하는 거지, 지금. 그치? 근데 요 위에 숫자들은 어떻게 돼? 요거보다 하나가 작지. 요거보다 하나가 작지. 요거보다 하나가 작지. 그러면 요거보다 어때야 돼? 하나가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n-1제곱. 자, 요렇게 생긴 얘가 등비수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여기까지 문제가 없니? R이 1이 아닌 경우에는 물론 R이 1이어도 뭐 똑같긴 하겠지만 넘어가 되겠지. 됐지? 자, 그러면 등비수열은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처럼 가운데 있는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거든. 자, 특징 한번 생각해 볼까? 자, A가 있고 X가 있고 B가 있는데 이게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거 얘를 마찬가지로 뭐라고 불러주냐면 우린 등비중항이라고 불러줘. 자, 어떤 성질이 있는지 좀 볼게. 자,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뭐 해야 돼? R을 곱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AR이 X겠구나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자, 다시 여기에서 1로 넘어갈 때도 몇을 곱해야 돼? R을 곱해야 되지. 그러니까 X에 R을 곱한 건 B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지. 여기서 R을 소거해보자 한번. R을 소거해볼 거야. 여기서 R은 A분의 X다 라고 적을 수 있을 거고 여기서의 R은 X분의 B다 라고 적을 수 있어서 얘랑 얘가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A분의 X가 X분의 B랑 같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서로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곱한 건 X의 제곱일 거고 이렇게 곱한 건 AB겠지? 됐지? 자, 세 개의 숫자가 등비수열이라면 가운데 거를 제곱한 건 양쪽에 있는 얘의 곱과 같다는 성질이 있어. 등차수열은 뭐였어?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쪽에 합과 같다는 성질이 있었지. 그렇지? 자, 등차는 합이 나오고 등비는 곱하기가 나온다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해두자. 알았지? 자, 그러면 일단 합은 나중에 얘기할 거고 기본적인 문제부터 조금 풀어보자. 자, 근데 뭐 등차수열 할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연습을 조금 해놔가지고 비슷할 거야. AN만 바뀌는 것 뿐이야. 됐지?
자, 봐보자. 자, A에는 등비수열인 상황에서 자, 첫째 항이 24고 공비가 4분의 1이래. 됐지? 첫째 항과 공비가 나와 있네? 그러면 일반항 찾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 첫째 항 곱하기 됐지? 공비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그런데 보자. AK가 몇이 되도록 32분의 3이 되도록 만들어 보자. 됐지? 그러면 AK는 여기다 K 넣은 거잖아, 결론은. 자, 그래서 24 곱하기 4분의 1에 K-1제곱이 32분의 3이 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됐지? 자, 뭐처럼 풀면 돼? 지수방정식 푸는 것처럼 풀면 되지. 지수방정식은 어떻게 푸는 거였어? 밑을 일단 맞출 수 있으면 맞춰야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4분의 1만 내비둬 볼게, 일단. 자, 얘는 32 곱하기 24분의 3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지. 자, 근데 32는 4 곱하기 4 곱하기 2지. 그리고 요거 약분하면 몇 남아? 8 남지. 8은 4 곱하기 2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4가 결국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의 4제곱이다 라고 적을 수 있는 거야. 됐니? 그러면 K-1이 4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K는 5가 나오겠다. 이렇게 되면 마무리된다. 문제 없어? 자, 그러면 2번 봐보자. 2번. 자, A4가 16이래. 그러면 봐봐. A4가 16이라는 건 AR에 n-1제곱에다 4를 넣은 게 16이라는 소리지. 그러면은 AR의 세제곱이겠네. 자, AR의 세제곱이 16이다. 이 소리가 될 것 같아. 자, 다음 A의 7을 계산했더니 2가 나왔대. 됐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뭔 소리야? AR의 6제곱이 2라는 소리지. 됐나? 요 두 개를 연립하면 되거든. 자, 그런데 우리가 등비수열에서는 주로 연립을 할 때 어떻게 연립을 하냐면 A랑 A를 그냥 없애는 게 목적이잖아, 결론은.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다 이렇게 적어도 되지. 맞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적을 거야. AR의 세제곱 분의 AR의 6제곱은 요거분의 요거는. 됐지? 이거분의 이거다라고 적으면 되는 거잖아. 16분의 2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AA 없어질 거고, 이거 계산하면 R의 세제곱이 남을 거 아니야? 이게 얘 8분의 1이지. 8분의 1은 2분의 1의 세제곱이잖아.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그래서 R이 2분의 1이구나 라고 계산할 수 있어. 자, 그러면 R이 2분의 1이니까 뭐 하면 되지? 2분의 1 여기 넣든 여기 넣든 뭐 넣으면 되지? 자, 그러면 2분의 1 넣어주면 어떻게 나와? A 곱하기 8분의 1이 나올 거고, 요게 16이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A는 몇이 되겠다? 이거 2에 그냥 7제곱이라고 적자. 어차피 약분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자, 마무리해보자. A의 11을 구해보자. A의 11은 AR의 10제곱인 건가, 그러면? 그치? 그러면 A는 2의 7제곱이 되고 R은 2분의 1인데 요거의 10제곱이다 이 소리겠지. 그러면 얘는 2분의 1의 세제곱이 되는 건가, 약분하면? 그래서 8분의 1이겠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마무리되겠다. 문제 없니? 됐지? 그리고 물론 얘도 등차 수열 때처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A 안 구하고 R로만 구해도 상관없어. 자, 어쨌든 얘 여기서 여기가 몇 칸 떨어져 있어? 3칸 떨어져 있지. 그럼 R을 몇 번 곱했겠어? 3번 곱했겠지. 그러니까 R의 세제곱이 여기서 1로 가려면 몇을 곱한 거니까 8분의 1을 곱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R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놓은 상황에서. 됐지? 자, 여기서 1로 가려면 R을 몇 번 곱해야 돼? 4번 곱해야 되지. 그러니까 2 곱하기 2분의 1을 4번 곱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8분의 1이구나. 이렇게 해줘도 상관은 없겠다. 됐지? 자, 10-1번 두 문제 해보자. 볼게. 첫째 항이 128, 공비가 2분의 1, AN이 1보다 작게 만들어주는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뭐 일단 일반항을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겠지, 그지? 그래, 집어넣어서 그게 1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풀면 끝나는 거지. 자, 그러면 AN부터 구해보자.
자, AN은 자, 첫째 항은 128이고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올 거야. 대체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봐봐. 128도 어쨌든 2를 미치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2분의 1도 2를 미치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맞출 수 있으면 맞춘다. 물론 못 맞추는 경우도 있거든. 못 맞추는 경우는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풀으라는 소리야. 저거를 정석대로 우리가 풀고 싶으면 지수부등식을 어쨌든 정석대로 풀고 싶으면 그냥 뭐 해야 되냐? 양변을 로그 잡아서 풀어야 되잖아. 그치? 로그 잡아서 풀어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서 얘는 자연수지, 그치? 그러니까 그냥 때려 넣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하거든, 알았지? 그냥 적당히 잘 넣어주면 돼. 자, 근데 여기서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맞춰주자. 자, 얘는 2의 7제곱인 거고 얘는 2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제곱이겠지? 그러니까 얘는 몇이 되냐면 2의 마이너스 n 플러스 8제곱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2의 마이너스 n 플러스 8제곱이 1보다 작게 만들자라는 소리네. 근데 1은 2의 0제곱이겠지. 2의 마이너스 n 플러스 8이 2의 0제곱보다 작게 만들면 되는 거고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식은 지수끼리 그대로 비교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n 플러스 8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n은 8보다 크면 되겠다 이렇게 잡히겠네. 그러면 요걸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최소값은 9가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별거 없지. 자, 두 번째 거 가볼까? 자, 공비가 양수인 상황에서 A2와 A4가 주어져 있다. 계산해 봐야 되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 이게 더 좋기는 해. 자, 어쨌든 몇 칸 띈 거야? 2칸 띈 거지. 2칸 떴다라는 건 몇을 곱해야 돼? R의 제곱을 곱하겠지. 그러니까 4에다가 R의 제곱을 곱한 게 64가 나와야 되겠네. 이게 더 좋기는 해. 여기까지 문제 없어? 됐지? 자, 그러면 R의 제곱은 16이 된다는 소리니까 R은 풀마사인데 양수래 뭐 4겠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첫째 항을 구해보자. 됐지? 자, 첫째 항은 A2는 뭐야? AR일 거 아니야, 그지? 자, AR이 4인 상황이야. 근데 R이 4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A는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A는 1이다. 여기까지 적어줄 수 있겠다. 됐나? 자, 첫째 항과 공비 구한 상황에서 뭐 해주자? AN이 우리 1500보다 크게 만들어주자라는 게 우리의 문제니까 AN 구해주면 자, AN은 첫째 항 1 곱하기 R 4의 n-1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4의 n-1제곱 이게 AN인 거야. 자, 얘가 뭐하지? 1500보다 크게 만들으래. 됐어? 자, 대충 눈대중으로 맞춰야 돼. 알았지? 자, 6 정도 넣어보면 4의 5제곱 되지. n이 6이면 그러면 4의 5제곱이 되니까 얘는 2의 10제곱이 되면서 1024가 되거든? 아직은 더 크지 않지. 그러면 n에다가 7을 넣었다고 치면 여기에 몇을 곱했다는 소리야? 다시 4를 곱했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4000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500보다 커지려면 n이 몇부터? 7부터 가능하구나. 이렇게 세주는 거야. 됐지? 뭐 굳이 막 계산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적당히 잘 넣으면 되고 숫자가 너무 크게는 어차피 답으로 출제하지 않아.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알았지? 계산할 수가 없는 형태로 나오면 이제 로그 잡아서 풀으라고 나올 수는 있거든? 그러면은 로그가 몇인지를 줘야 돼. 왜냐면 우리가 로그 2가 0.3010이고 로그 3이 0.4772라는 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체득을 한 거지 그게 교과서상에서 너네한테 외워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로그 값을 줄 거야. 알았지? 그러면 양변에 로그 잡아서 풀으라는 소리겠구나. 적당히 때려놓으면 안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됐지? 자, 그러면 11-1번 해볼게. 한 번 더 연습. 알았지? 등차 수열에서도 이건 나왔던 문제야. 자, 볼게. 3과 4 사이에 7개를 껴넣었대. 됐지? 자, 3이 있었고 여기에 7개를 껴넣었어. A1, A2, 띵띵띵, A7까지. 그런 다음에 여기가 48이 되었을 때 자, 이게 등비수열이 되고 싶대. 됐지? 자, 이게 등비수열이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보자. 얘가 7이니까 얘가 8이 아니라고, 그지? 여기까지가 몇 개가 있으니까 총 8개가 있으니까 얘가 몇 번째 항이다? 9번째 항이다. 그치? 얘가 9번째 항이 되는 거고. 맞지?
9번째 항이라는 건 첫째 항 곱하기 R의 8제곱을 해야 되는데 이게 48이 나온다. 이 소리인 거지. 그러면 얘는 뭐니까 첫째 항이지. 그러니까 A는 3이라는 소리겠네. 맞지? 이렇게 잡을 수 있겠니? 일단 요거 주의하라 그랬어. 얘가 7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얘를 8번째 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알았지? 개수로 따져야 된다고 항상. 됐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3을 넣을 수 있다는 소리니까 R의 8제곱이 16이 나온다는 소리지. 근데 16은 몇이야? 2의 4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4 날리면 되니까 R의 제곱이 2겠구나 적을 수 있겠지. 여기에서 고민은 하지 않아도 돼. 알았지? R의 제곱이니까 R이 루트 2. 너무 계산이 복잡한데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하면 돼. 자, 그럼 여기까지 올 수 있나? 여기까지 오는 상황에서 뭐 하자? A3과 A5의 합을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그럼 봐봐. 3, A1, A2, A3, 그 다음은 A4, 그 다음은 A5인 거잖아. 그치? R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몇이 된다? 3 곱하기 R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그치? 여기에서 다시 R을 두 번 더 곱해야 되지. 얘는 3 곱하기 R의 5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겠네. 해야 되겠네. 그냥 어쩔 수 없네. 자, R이 몇이겠어? 루트 2겠지. 그러면 양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면 풀마가 번거라 하면서 나올 테니까. 그치? 자, R이 루트 2야. 그럼 여기다 루트 2 넣으라는 소리네. 그치? 자, 그러면 3 곱하기 루트 2의 세제곱 2 루트 2다. 그래서 여기는 6 루트 2가 나오겠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뭐 하면 돼? R을 제곱. 여기서 R을 두 번 더 곱하면 되잖아. R을 두 번 더 곱했던 건 2를 더 곱하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여기는 12 루트 2가 나오겠다. 됐나?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답은 18 루트 2가 나온다. 이렇게 구하면 끝. 문제 없고. 자, 그럼 두 번째 거 가볼까? 4분의 1과 32 사이에 n개를 넣었대. 자, 4분의 1이 있었고 여기다 n개를 넣었대. A1, A2 띵 하면서 AN. 그 다음에 마지막이 32. 요렇게 만들었다는 소리지. 그랬더니 이게 공비가 2가 나와야 된대. 이렇게 했더니 자, 공비가 2가 나왔거든. n이 몇이냐 라고 물어봤어. 됐지? 자, 다시 요만큼 n개, 한 개 더 있으니까 n 플러스 1개. 그러면 얘가 몇 번째? n 플러스 2번째. 그치? 자, 그러니까 뭐 b라고 적을게. 그냥 n 플러스 2번째가 32가 된다는 소리고, 그런데 첫째 항이 4분의 1이라는 소리야. 그런데 공비가 2인 상황일 때 n을 구하자 이 소리인 거지. 자, 그러면 n 플러스 2번째 항은 어떻게 돼? 첫째 항 곱하기 R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겠지. 요게 32라는 소리. 됐나? 근데 얘가 4분의 1, R은 2, 요게 32, 이 소리지. 그러면 2의 n 플러스 1제곱이 4, 2의 제곱과 32, 2의 5제곱을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건가? 맞지? 자, 그러니까 2의 n 플러스 1제곱이 몇이겠다? 2의 7제곱이겠다가 되는 거지. 그럼 n 플러스 1이 7이 돼야 되니까 얘는 6이 나온다. 이렇게 구해주면 마무리 되겠지. 문제 없니? 자, 그러면 12-1번 한번 풀어보자. 자, 13번 볼게. 자, 3개의 숫자가 있대. x 더하기 1과 2x-2와 2x 플러스 4가 있는데, 자, 3개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싶다. 됐지? 자, 3개가 등비수열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함은 가운데 걸 제곱한 게 양쪽 끝에 곱과 같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가운데 거를 제곱한 거 2x-2를 제곱해주면 양쪽 끝에 있는 x 더하기 1과 2x 플러스 4를 곱한 것과 같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계산해보자. 정리해주면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는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자, 요쪽 거 전개해주면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가 나와야 된다. 요거 풀자는 소리네. 자, 넘겨주면 2x제곱 마이너스 14x가 0이다가 나올 거고, 그지? 이걸 만족시키는 x는 0 또는 7이겠다. 문제 없지? 양수를 했으니까 뭐 답은 7이다 라고 적어주면 쉽게 마무리 되겠네. 자, 다음 거 볼까?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가 있는데 합이 13, 곱이 27, 가장 큰 수 구해보래. 자, 그러면 우리가 등차일 때는 a 빼기 d랑
A랑 A 플러스 D로 잡는 게 편하다고 했지. 자, 근데 등비도 그러면 뭔가 R분의 A랑 뭐 이렇게 잡으면 편할 것 같잖아. 별로 안 편해, 그래도. 그냥 그대로 적어, 얘는. 알았지? 얘는 그대로 적어. A랑 AR이랑 AR의 제곱이라고 적어 놓자. 됐지? 한번 볼게. 일단 3개를 더한 게 13이라는 소리네. 그지? 3개를 더해볼까?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이 요게 13이야.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 3개를 곱한 게 27이라는 거지. 근데 곱해주면 A가 3번 곱해지고 R 곱하기 R 제곱이니까 R의 세제곱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3개 다 곱한 건 AR의 세제곱이 나올 거고, 요게 27. 27은 3의 세제곱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R이 3이겠구나 라는 건 구해줄 수 있다. 됐지? 그러면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잖아. A 소거가 쉽지 R 소거는 어렵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A를 소거한다. A에 뭘 넣자? R분의 3을 넣어주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R분의 3이 되고, 그 다음 건 3이 되고, 그 다음 건 3R이 되는 거고, 요게 13이다 이 소리가 되는 거지. 맞나? 맞지? 자, 그럼 얘를 풀 거야. R 곱해주면 되지, 전체적으로. R 곱하면 얘가 3R 제곱이 될 거고,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에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10R이 될 거고, 그지? 여기 R 곱하면 플러스 3이 될 거고, 얘가 0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풀어주면 31, 13, 마마. 그래서 R은 몇이겠다? 3이거나 3분의 1이다. 뭐로 잡아도 상관없어. 답은 똑같이 나와. 자, 3분의 1이라고 치면 AR, 얘가 지금 3인 가운데 얘가 3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3분의 1이라고 치면은 1로 갈 땐 3을 곱해야 되는 거지. 얘는 9가 될 거고, 3분의 1 곱해지면 얘는 1이 되면서 가장 큰 수가 9구나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고, 3이라고 치면은 가운데 3 기준으로 여기로 갈 땐 나누기 3이겠지. 그러면 1이 될 거고, 여기로 갈 땐 3 곱하면 되니까 9가 되겠지. 여기서도 어쨌든 가장 큰 수는 9이겠지. 그치? 자, 그래서 답은 9라고 적어주면 되겠네. 문제 없지? 자, 그러면 13-1번 한번 풀어볼게. 자, 봐봐. 2번. 등비 수열을 이루는 3개의 실수가 있대. 그치? 그러면 하나를 A라고 잡으면 하나는 AR일 거고, 하나는 AR의 제곱일 거야. 여기까지는 되지, 설정이. 자, 그랬을 때 일단 설정부터 해보자. 자, 합이 다 더하래. 다 더한 게 2분의 3이래. 여기까지 문제 없고, 다 곱하래. 곱하면 A 세제곱, R 세제곱이 된다는 건 보이지? 이게 마이너스 1이래. 됐지? 근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인 거잖아. 이 얘기는 AR을 해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잖아. 미수를 소거해야 되니까 A를 뭐라고 적자? 마이너스 R분의 1이라고 적어보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R분의 1일 거고, 더하기 마이너스 R분의 1 곱하기 R이니까 마이너스 1 되겠지? 마이너스 1 될 거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R분의 1이면 마이너스 R이 되겠지. 요게 2분의 3이라는 소리거든? 됐지? 그러면 일단 한쪽으로 다 몰아보자. 한쪽으로 다 몰아주면 R 더하기 2분의 5 더하기 R분의 1이 되고, 이게 0이라는 소리야. 그럼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2R을 곱해주면 되지. 그러면 여기에 2R 곱해주면 2R의 제곱 될 거고, 여기에 2R 곱하면 플러스 5R이 될 거고, 여기에 2R 곱하면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가 0이라는 소리거든. 그럼 풀면 2, 1, 1, 2, 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라는 소리야. 됐지? 그러면 지금 AR이 마이너스 1인 건 가운데 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 가운데 게 마이너스 1인 상황에서 R이 얘로 잡든 얘로 잡든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오거든. 그냥 얘로 잡을게. 자,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얘는 나누기 마이너스 2를 하라는 소리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 그치? 요 뒤에 있는 얘는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하라는 소리니까 마이너스 2가 나겠지.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온다. 만약에 R을 이렇게 잡으면 얘가 그냥 거꾸로 나올 거야. 근데 어쨌든 세 개의 수를 구하랬으니까 마이너스 2가 아닌데 플러스 2지. 자, 세 실수를 구하랬으니까 얘랑 얘랑 얘다 이렇게 적어주면 끝나겠네. 됐지? 자, 볼게. 이번엔 뭘 할 거냐면
등비수열의 합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거야. 그치? 자, 봐보자. 관점은 똑같아. 자, AN이 등비수열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증명부터 해보자. 야, 얘가 등비수열일 때 우리가 n항까지 합을 한번 구해볼게. 자, 그러면 SN은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띵띵띵 AN, 요걸 계산하라는 소리겠지. 근데 AN이 등비수열이니까 첫째 항을 A라고 잡으면 둘째 항은 AR, 셋째 항은 AR의 제곱, 얘는 AR의 n-1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SN을 우리가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A, AR, AR의 제곱, AR의 n-1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어. 자, 그러면 봐봐봐. 우리의 어쨌든 핵심 관심사는 뭐냐면 이런 거거든. 핵심 관심사는 뭐냐면 요 중간에 점점점 있지, 여기를 없애버려야지 계산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수열에서는 점점점을 없애는 게 목적이야. 자, 근데 점점점을 없애겠다라는 건 여기 안쪽에 있는 얘랑 똑같은 얘를 하나 만들어 주자라는 소리거든. 근데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봐봐, 여기에 r을 곱하면 다시 얘가 나오고, 여기 r을 곱하면 얘가 나오고, 여기 r을 곱하면 얘가 나오고,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양변에 우리가 r을 한번 곱해 볼 거야. 자, 양변에 r을 곱하면 여기가 r 곱하기 s의 n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오겠지. 그럼 봐봐, 여기에 r을 곱하면 몇이 돼? ar이 되지. 그거를 한 칸 밀어서 적을게. 그러면 여기에 r을 곱하면 ar의 제곱이 되겠지? 그걸 한 칸 밀어서 적을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요 앞에 있던 얘 r을 곱함으로써 ar의 n-1제곱이 나올 거고, 더하기 여기에 r을 곱하면서 a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올 거야. 그러면 변변 빼버리면 요 중간을 다 날려버릴 수 있지. 자, 그래서 두 개를 빼주면 1-r의 s의 n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자, a가 남을 거고, 여기는 가운데는 다 없어질 거고, 얘가 남겠지. 빼기 a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양변을 1 빼기 r로 나눠버리면 되잖아. 근데 1 빼기 r로 나누겠다는 건 얘가 0이 아니어야 되지. 그러면 여기에서 r이 1이 아니라고 그냥 가정을 해주자. 그러면 SN은 어떻게 나오냐면 1-r분의 요거 두 개는 a로 묶어버리면 1-r의 n제곱이다, 요렇게 생긴 얘가 나와. 그래서 이게 공식이 된다. r이 1이 아닌 경우의 공식. 됐지? 그러면 r이 1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도 따지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근데 봐봐봐. 공비가 1이거든? 그러면 첫째 항이 2라고 쳐봐. 그럼 둘째 항은 몇이 나와야 돼? 2. 셋째 항도 2. 넷째 항도 2. 다섯째 항도 2. n번째 항도 2가 나와야지. 공비가 1이면 계속 똑같은 수열이잖아. 공비가 1이면 첫째 항이 A면 둘째 항도 A고, 셋째 항도 A고, 넷째 항도 A고, n번째 항도 A라고 됐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나와? 그냥 SN은 NA겠구나. 요렇게 적어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근데 보통 당연히 문제는 R이 1이 아닌 경우로 많이 출제가 되겠지. 자, 근데 뭐 가끔 진입한별 문제로 이제 함정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주의는 해주고. 자, R이 1이 아닌 경우에 공식은 이렇게 나온다. 1-r분의 A의 1-r의 n제곱. 편의에 따라서는 물론 여기에 마이너스 곱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곱해서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겠지? 됐지? 자, 그리고 r이 만약에 1이라면 그냥 a가 n개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자, 그러면 적용 한번 시켜보자. 등차 때처럼 공식이 두 개 나오진 않아. 얘는 그냥 한 개야. 물론 뭐 등차도 따지고 보면 그냥 한 개이지만 똑같은 소리지만. 자, 살펴볼게. 자, 첫째 항이 5고 네 번째 항이 40이래. 그러면 뭐부터? 첫째 항과 공 B부터 구해줘야 되지. 자, 구해보자. A의 4라는 건 AR의 세제곱이 4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인데, 지금 첫째 항이 5니까 일단 5 넣으라는 소리지. 그러면 R의 세제곱이 8이 돼야 된다는 소리라서 R이 2겠구나가 될 거야. 됐지? 자, 그럼 여기까지는 구해줄 수 있어? 첫째 항은 5고 공 B가 2겠구나까지 구해줄 수 있지. 그랬을 때 8항까지 합을 구해보자. S8을 한번 구해보자. 이 소리지. 자, 공식이 뭐였냐면 먼저 1 빼기 R이거나 R 빼기 1. 그치? 근데 R이 2면 2 빼기 1이라고 적는 게 좋겠지. 굳이 1 빼기면 또 음수가 나와버리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R-1분의 이렇게 적을게. 그런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첫째 항 5지 5, 첫째 항 곱하기
이렇게 적으면 된다. 그리고 얘를 그대로 올리는 거야, 알았지? 그대로 올리는 건데 요 위에다가 뭐 해주자? 8개니까 8제곱을 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2의 8제곱 마이너스 1이다. 요걸 계산하면 돼. 자, 그러면 5 곱하기 2의 8제곱이면 256. 1 뺐으니까 255지. 255.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25. 10이니까 몇이냐 이거? 1275가 나오네, 그지? 그래서 답은 1275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면 끝. 근데 우리가 이거 등비수열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계속 이렇게 지수가 나오잖아. 근데 예를 들어 여기 뭐 3의 10제곱 이따위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계산 안 해도 돼, 그런 거는. 3의 10제곱 진짜 3을 10번 곱한다 이런 건 계산 안 한다, 우리는. 그치? 숫자가 너무 크다 싶으면 그냥 거듭제곱의 형태로 표현이 될 거야. 자, 그러면 2번 한번 가볼까? 2번. 자, 등비수열이 있대. 1, x제곱, x세제곱. 자, 이렇게 가는 등비수열이 있대. 자, 그러면 첫째 항은 몇인 거야? 1인 거겠지. 몇씩 곱하고 있어, 계속? x씩 곱하고 있지. 그럼 r이 몇이겠어? x가 될 거거든. 자, 그런데 뭐 해주제? 6항까지의 합을 우리는 fx라고 불러주자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fx를 구해줘야 되겠지. 자, 근데 잘 봐봐. 요런 거에서 명확하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 fx는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6항까지의 합이니까, 그치? r 빼기 1분의 먼저 r 빼기 1분의 첫째 항이 몇이니까? 1이니까 1 곱하기 r의 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fx를. 근데 이거는 어떤 상황이라고? r이 누가 아닌 경우? 1이 아닌 경우, 그치? 근데 r이 누구니까 여기서는 x니까, 그치? 아, 이거는 어떤 경우다? x가 1이 아닌 경우다. 그럼 x가 1인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는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x가 1이면 뭐야? 첫째 항도 1, 둘째 항도 1, 셋째 항도 1, 넷째 항도 1, 그치? 1을 6개 더하라는 소리니까 이건 당연히 6이겠지. 요렇게 적어줬어, fx는. 그치? 자, 그럼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f1과 f3의 곱을 구해래. 그러면 f1은 당연히 6일 거고, 그치? x가 1일 때는 6으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f3은 뭐 하자? 여기다 3 넣으라는 소리지? 자, 3 넣어주면 2분의 3의 6제곱이면 몇이냐? 81 곱하기 9니까 맞나? 3의 4제곱이 81이니까 81 곱하기 9니까 729 빼기 1 이렇게 되겠다. 됐지? 그러면 2분의 728이 되는 거고 약분하면 되겠지? 364가 나오겠네, 그지? 자, 그래서 여기다 364를 곱해 이 소리가 되는 거네. 그러면 6, 4, 24, 6, 6에 36, 6, 3, 18 이렇게 나올 거니까 4, 8, 1, 2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래서 2184가 나온다, 답은. 이렇게 구하면 끝. 그치? 자, 합공식 잘 기억을 해두고 14-1번 한번 적용시켜보자. 자, 15번 AN이 등비수열이래. 자, 등비수열인 상황에서 자, 10항까지의 합이 6이 나와야 된대, 일단. 자, 적어보자. S12 6이다. 일단 그런가 보다 해두자.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가볼까? 자, 20항까지 합은 30이래. 근데 30항까지 합을 물어보지 않을까? 당연히. 자, 30항까지 합이 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 요것도 조금 얍삽하게 푸는 방법이 있거든? 조금 빨리 푸는 방법이 있는데 몰라도 돼. 알았지? 몰라도 돼. 뭐 굳이 뭐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뭐 빨리 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거든? 알았지? 정석대로 가자. 자, S10부터 구해볼게. 자, S12 6이라는 건, 그치? 자, 1-R분의 A의 1-R의 10제곱 요걸 잡은 게 6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 다음 22, 30이란 소리는 1-R분의 A의 1-R의 20제곱을 해주면 요게 3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랬을 때 S의 30을 1-R분의 A의 1-R의 30제곱 요거를 구하자가 우리의 문제인 거지.
자, 그럼 봐봐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등차는 쉬웠거든? 이런 문제가 등차가 쉬웠던 이유는 뭐냐면 이거 두 개 연립이 쉬워서 쉬웠어. 근데 얘는 연립이 좀 까다롭지, 그치? 뭐 이거를 뭐 굳이 A는으로 정리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뭐 또 막 집어넣고 막 난리치기가 조금 어렵단 말이야. 근데 등차에서는 보통 이렇게 나와, 알았지? 보통 봐봐봐. 20 봐봐, 20. 20은 10 곱하기 2잖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1-r의 10제곱의 제곱이라고 봐도 되거든? 근데 1은 다시 1의 제곱이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 아, 그럼 얘는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니까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됐지? 자, 그래서 보통은 인수분해를 할 거야.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1-r분의 a에 1-r의 10제곱에 1 플러스 r의 10제곱이 나올 거고 요게 30이라는 소리가 되거든. 요렇게 인수분해를 하면은 얘가 그냥 다 날려버릴 수 있어. 얘가 몇이 된다는 소리야? 6이 된다는 소리지 지금. 그치? 자, 그러면 6 곱하기 1 플러스 r의 10제곱이 30이야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고, 그러면 1 플러스 r의 10제곱이 5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r의 10제곱이 4겠구나 까지는 구할 수 있다. 됐지?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r의 10제곱이 4인 거고, 그래 그건 오케이, 여기가 4인 것까지는 알겠단 말이야. 처리가 안 돼. r이 몇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r이 4의 10분의 1제곱이지. 근데 여기다가 막 10분의 1제곱 넣어가지고 a를 구하겠다, 이거 조금 껄끄럽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여기서 멈춰놔. 됐지? r의 10제곱이 4구나까지 그냥 구해놓고 멈추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도 인수분해를 한다, 알았지? 자, 얘는 1의 세제곱 빼기 r의 10제곱의 세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1 빼기 r분의 a에 1 마이너스 r의 10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더하기 r의 10제곱 더하기 r의 20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지.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공식인 거야. a 빼기 b 들어가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어차피 얘는 몇인 거고 요만큼은 6인 거지. 얘랑 똑같으니까, 그치? 어차피 얘는 6인 거고, 그리고 1 더하기 r의 10제곱은 4인 거고 얘는 몇인 거야? 그러면 4의 제곱인 거지. 얘는 16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21 곱하기 6이 되는 거니까 얘는 126이 된다. 요렇게 되면 마무리돼. 문제 없지? 자, 정리되지? 근데 가끔 이렇게 못 푸는 게 가끔 나오거든. 정말 가끔. 인수분해에서 안 풀리는 경우가 가끔 나오거든. 그건 진짜 어쩔 수 없어. 그냥 진짜 연립방식 풀어갖고 A랑 R을 찾아야 돼. 됐지? 근데 이런 식으로 10, 20, 30 이렇게 가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됐지? 아, 요거는 좀 해둘까? 해두자. 자, 등비수열에선 근데 얍삽하게 푸는 게 조금 좋거든? 자, 등비수열은 좀 해두자. 근데 등차에서도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긴 한데. 자, 봐봐봐. 봐봐봐. 일단은 어떤 상황에 써먹을 수 있는가, 이거는. 어떤 상황에 쓸 수 있냐면 봐봐. 10, 20, 30. 어때? 간격이 일정하지. 이렇게 간격이 일정할 땐 쓸 수 있어. 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봐봐. 일단 논리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등비수열이 있다고 해보자. 이게 증명 과정은 좀 거시기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알았지? 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이게 지금 등비수열이잖아. 근데 내가 얘를 일정한 간격으로 2개씩 이렇게 끊어볼게. 2개씩 이렇게 끊어보자. 됐지? 2개씩 끊어서 얘는 더해. 얘도 더할 거야. 얘도 더할 거야. 여기도 더할 거야. 그러면 어떤 숫자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일정한 간격 2개씩 끊어서 더해주면. 근데 봐봐봐. 얘랑 얘에서 1로 넘어갈 때 r제곱을 곱해준 거지, 그치? 얘 r제곱 곱하면 얘가 되고 얘 r제곱 곱하면 얘가 되니까. 근데 여기서 1로 넘어갈 때도 뭐야? r제곱을 곱해준 거지. 여기서 1로 넘어갈 때도 뭐야? r제곱을 곱해준 거지. 일정하게 2개씩 끊어가지고 더해서 그 숫자들을 새로운 수열로 만들어주면 걔도 등비수열이 된다는 소리야, 다시. 3개씩 끊어서 더한 숫자들을 잡아놔도 걔도 또 등비수열이 돼.
이해되지? 그래서 간격이 일정할 때만 쓸 수 있거든? 자, 그럼 봐봐봐. S10이라는 건 1항부터 10항까지 합이지. 1항부터 내가 10항까지를 더한 게 6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11항부터 20항까지 더한 걸 구해주고 다시 21항부터 30항까지 더한 걸 구해줄 거야. 그러면 이 세 개의 숫자는 무슨 수열을 이뤄야 돼? 다시 등비 수열을 이뤄야 된다고. 자, 그런데 11항부터 20항까지 더한 거는 20항까지 합에서 10항까지 합을 빼면 되지.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나오거든?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나오니까 여기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 24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봐봐.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몇을 곱했어? 4 곱했지. 그러면 여기서 1로 넘어갈 때도 그냥 4를 곱하면 된다는 소리야. 등비수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여기가 96이 나오지. 됐지? 자, 그런데 우리는 30항까지 합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요거 3개를 뭐 하면 나와? 다 더하면 나오지. 그러니까 96 더하기 30이 되면서 몇이 나온다? 답이 126이 나온다. 그냥 이렇게 풀면 끝이야. 되니? 자, 요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 근데 등차에서도 이건 적용이 되는 말이거든? 등차도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서 더해서 만든 새로운 수열은 그대로 등차 수열을 이뤄. 그래서 등차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막 연립해서 풀고 이랬잖아. 그러지 않고 그냥 간격이 일정하다면 그냥 이렇게 풀어도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등차 수열이야. 문제에서 이게 등차 수열이라 이렇게 나왔다면, 그치? 그러면 얘는 6이 되고 여기가 24까지는 똑같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등차니까 여기서 1로 갈 때 몇을 더했는지를 봐야 되잖아. 18을 더한 거지. 그럼 여기서 1로 넘어갈 때도 18을 더한 게 돼. 그러니까 여기가 42가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얘를 다 더하면 뭐가 된다? S30이 된다. 이러면서 그냥 끝나. 이해되지? 자, 요것도 조금 익혀두자. 알았지? 자, 그러면 15-1번 해볼게. 근데 이거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 풀어? 자, 보자. 16번. 자, 우리 등차 수열할 때 얘기를 하기는 했어. 알았지? 자, 다시 한 번만 조금 생각해보면 SN이라는 건 N항까지의 합인 거지. 그치? A1, A2, AN-1, AN. 요게 SN이란 말이야. 그리고 S의 N-1은 N-1항까지의 합인 거지. 그치? 그러면 얘는 A1, A2, A의 N-1.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지. 그래서 두 개를 빼버리면 AN만 남는다. 그치? 자, 그래서 두 개를 빼주면 SN에서 S의 N-1을 뺀 건 AN이 되는 거고, 이거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적용이 되는 말이었다. 그치? 자, 그리고 이제 N이 1일 때 A1은 어떻게 구한다? 그냥 1항까지 합과 같다 해야 되니까 S1으로 구해주면 된다. 이거는 우리가 모든 수열에서 다 적용시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치? 등 비수열에서도 똑같이 써줄 수 있다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살펴보자. 우리 SN이 4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k 이렇게 주어진대. 자, 그랬을 때 수열 AN이 뭐 하고 싶대? 첫째 항부터 등비가 되도록, 첫째 항부터 등비가 되도록 만들어 보지. 자, 그러면 구해보자. 첫 번째, 자, A1은 S1과 같은 거지, 그치? 그러면 S1과 같으면 여기에 몇 넣자? 1 넣자라는 소리지. 그러면 4의 제곱은 16이니까 S1은 16 더하기 K 이렇게 생긴 얘다라고 적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AN은 SN에서 S의 N-1을 뺀 거겠지, 그치? 자, SN이라는 건 그대로 적으면 되니까 4의 N 플러스 1 더하기 K, 요게 SN이 될 거고, 그치? Sn-1은 요게 N-1 넣자는 소리잖아? 그럼 N 빼기 1 더하기 1이면 그냥 N이 될 거 아니야? 4의 N제곱 더하기 K, 이렇게 생긴 얘가 나와.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보면 4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4의 N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지. 자, 그런데 요거 봐봐봐. 요거 잘 쓸 수 있어야 돼. 4의 N제곱이라는 걸 내가 이 지수를 하나 줄이고 싶어. N번 곱한 거잖아. 그러면 N-1번 곱한 거에다 뭐 하면 돼? 4를 한 번 더 곱하면 4의 N제곱이 되는 거지. 그치? 자, 얘가 N 플러스 1이고 얘가 N이거든? N이 작잖아. 작은 쪽으로 맞추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하자는 거야? 한 개 빼자는 소리지. 한 개 빼내면 어떻게 한다? 4가 한 번 더 곱해주면 똑같은 얘가 된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4 곱하기 4의 n제곱 빼기 4의 n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얘는 3 곱하기 4의 n제곱이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이 수열을 우리가 한번 적어보면 알았지? 첫째 항은 여기에 1 넣은 게 아니고 얘가 첫째 항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첫째 항은 16 더하기 k, 이게 첫째 항이야 이 소리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항은 부터 여기다 2 넣으라는 소리지. 그 다음은 3 곱하기 4의 제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은 3 곱하기 4의 세제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은 3 곱하기 4의 4제곱이 돼야 되고, 이렇게 가는 수열이란 말이야 얘는. 요거 안 됐지? 그런데 이게 여기부터 보면 등비수열이 맞지, 무조건. 근데 우리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게 만들으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뭐 한 거야? 4를 곱한 거잖아. 그러면 등비수열이 되고 싶으면 여기서 1로 가려면 4로 나누면 되지. 그러니까 얘를 4로 나눈 값이 얘랑 똑같으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얘를 4로 나누면 몇이 돼? 12가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16 더하기 k가 12가 되게 만들으라는 소리야.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 이렇게 풀면 마무리되는 거다. 문제 없니?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봐보자. 자, SN이 2에 n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원래는 AN은 구하는 건데 AN은 아까 방식대로 구해주면 돼. 자, AN을 구하지 말고 그냥 어쨌든 우리는 A1 더하기 A5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A1과 A5만 구해주자. 구하기 귀찮으니까. 자, A1 구해볼까? A1은 뭐랑 같은 거야? S에 1과 같은 거지. 여기다 1 넣으라는 소리지, 그치? 그러면 2의 세제곱 빼기 1이겠지. 8 빼기 1이니까 7이겠구나. 아, A1은 7이겠구나라고 구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네 번째 항까지의 합을 빼면 다섯 번째만 남겠지. 그치? 자, S5는 여기에 5를 넣으면 되니까 2의 7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4는 4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2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 됐지? 2의 7제곱은 128이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질 거고, 얘는 64지. 그러니까 몇이 나온다? 64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 그러면 얘는 7 더하기 64라는 소리니까 71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구해주면 끝인 거야. 됐지? 자, 해볼게. 16-1번 풀어보자. 다음 거 볼게. 요거는 뭐냐면 이런 거거든. 도형을, 알았지? 도형에 어떠한 행동을 내가 무한히 반복하겠다라는 거야. 계속 반복하는 거야. 알았지? 계속 반복을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많이 반복을 한 예지. 6번 정도면 많이 반복한 거잖아. 그치? 그거의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건데, 이런 도형을 우리는 프랙탈 도형이라고 불러. 어떤 도형을 같은 조건을 가지고 계속 반복시키는 거야. 됐지? 그런데 보통 프랙탈 도형을 하면은 계산 결과가 등비수열을 따라야 되거든. 그래갖고 요게 일단 등비수열이지 않을까라는 조금 예측을 하고 시작해야 돼. 알았지? 자, 하고 시작을 해주자. 자, 볼게. 일단 차근차근 읽어보자.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삼각형이 있었대. 됐지? 자, 문장은 읽어야 돼. 알았지? 읽으면서 뭔 소린지를 따져본다. 자, 이렇게 생긴 정삼각형이 있었대. 한 변의 길이가 12인. 됐지?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각각의 중점을 이어서 정삼각형을 새로 만들자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에 중점 잡고 여기에 중점 잡고 여기에 중점 잡아서 새로운 정삼각형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됐지? 그래서 이거를 두 번째 정삼각형이라고 생각하자. 그런 다음에 뭐 하지? 여기서 다시 중점 잡고 중점 잡고 중점 잡아서 다시 정삼각형을 만들 거야. 이렇게 하면은 세 번째 정삼각형이 되겠지. 이렇게 쭉 계속 반복을 했을 때 여섯 번째 정삼각형의 넓이가 몇이냐라고 물어봤어.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요거 봐봐봐. 자, 프랙탈 도형 이거는 어떻게 푸냐면은 첫 번째 넓이는 실제로 구해봐야 돼. 첫 번째 거의 넓이는 구해봐야 돼. 알았지? 첫 번째 거의 넓이는 좀 구해보자. 자, 첫 번째 거의 넓이를 구할 건데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삼각형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 끼인각은 60도일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B의 사인 60도. 이렇게 나오겠지. 됐지? 자,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요거 약분하면 6이지. 그리고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또 약분하면 6 나오겠지. 그래서 66에 36 루트 3이야. 됐지? 첫 번째 도형 얘는 36 루트 3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 자, 두 번째. 내가 보통은 무슨 수열이 나온다 그랬지? 이거? 등비 수열이 나온다라고 했지. 보통은, 알았지? 100%는 아니지만 거의 한 90%는. 자, 그러면 등비 수열이 나온다는 건 이 소리거든. 비율 관계가 계속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한마디로 첫 번째 거에 반 자른 게 두 번째 게 되면 두 번째 걸 또 반 자르면 세 번째 게 되고 세 번째 걸 또 반 자르면 네 번째 게 되고 이런 식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뭘 찾아주는 게 제일 좋냐면 닮은 비를 찾아주는 게 제일 좋아. 자, 봐봐봐. 첫 번째 도형은 한 변의 길이가 몇인? 12인 정삼각형이지. 그리고 요 두 번째 도형도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정삼각형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봐봐봐. 중점을 잡았다며, 그지? 그러면 요 길이가 6 아니겠니? 요 길이도 6 아니겠니? 그러면 이 길이도 몇이 나와야 되겠어? 6이 나와야 되겠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도형은 길이가 몇인 얘가 나와? 6인 얘가 나오지. 그러면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의 길이비가 10이 대 6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뭘 맞추냐면 항상 여기를 1로 만들어. 그러면 1 대 2분의 1이 된다는 소리야. 그치? 이게 무슨 비다? 길이의 비율이다. 됐지? 만약에 길이를 물어봤으면 얘가 공비가 돼. 알았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길이가 아니고 뭐지? 넓이지. 넓이는 길이비에 뭐라는 걸 알고 있다, 우리는? 제곱하면 넓이비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 그치? 자, 그러면 얘를 제곱한 1 대 4분의 1, 이게 뭐가 나오는 거야? 넓이의 비가 나오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 소리야. 첫 번째 거에서 4분의 1배를 하면 두 번째 게 된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공비가 몇이다? 4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다는 소리야. 됐지? 그러면 얘는 첫째 항이 36 루트 3이고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되겠구나 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이 등비수열의 몇 번째 항을 구하자? 여섯 번째 항을 구하자라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은 첫째 항 36 루트 3 곱하기 공비 4분의 1의 5제곱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됐지? 그러면 약분할 건 하자. 여기가 4, 9, 36이잖아. 그지? 4 하나 약분하면 4의 4제곱분의 9 루트 3이다 라고 적을 수 있는 거고, 그지? 4의 4제곱이면은 2의 8제곱이니까 256이지. 자, 그래서 256분의 9 루트 3이라는 넓이를 가지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됐지? 자, 그러면 17-1번 한번 풀어볼게. 자, 볼게. 별거 아니야, 알았지? 자, 봐봐. 넓이가 16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었대. 자, 어떤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었는데 얘의 넓이가 16이었대. 그럼 뭐 한 변의 길이가 일단 4인 놈이 있었겠다 이 소리겠지. 자, 그래서 한번 봐보자. 1회 시행에서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몇 등분했다? 일단 9등분했다. 그리고 각 모퉁이 및 한가운데의 사각형을 뭐 했대? 갖다가 버렸대. 됐지? 잘라버렸대. 자, 그래서 요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른 다음에 얘를 버리고 버렸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봐봐봐. 9등분 했으니까 전체 넓이를 9개로 자른 다음에, 그치? 그 중에서 5개를 버렸다는 건 4개를 몇 했다? 남겨놨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남은 얘의 넓이는 원래 16이었는데 9개 중에서 4개가 남아있겠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다? 첫 번째 항이 되는 거다. 그치? 여기까지 이해했지? 자, 그런 다음에 가보자. 2회 시행에서는 남은 4개에서 똑같은 행동을 했대. 됐지? 됐지? 자, 그럼 봐봐. 요 상황에서 다시 얘를 이렇게 9등분해서 뭐 한 거야? 이렇게 버린 거야. 그러면 여기 넓이의 몇이 돼야 돼? 여기도 4분의 9가 돼야 되지. 여기 넓이에 4분의 9가 남겠지. 여기, 아니 9분의 4. 여기 넓이에 9분의 4가 남겠지. 여기 넓이에 9분의 4가 남을 거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 도형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에서 다시 9분의 4를 곱하면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되겠지. 한 번 시행할 때마다 9분의 4씩 곱해 나가면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우리는 몇 번째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5번째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5번째는 그럼 어떻게 돼? 16 곱하기 9분의 4의 5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얘를 이 형태로 표현하래, 그지? 9는 3의 제곱이니까 얘는 3의 10제곱이 될 거고, 그지? 얘는 2의 4제곱 곱하기 2의 10제곱인 거잖아, 그지? 2의 14제곱이 되겠네. 이렇게 되겠다. 그럼 A, B는 두 개 곱하았으니까 140이 되겠다. 이렇게 구해주면 끝나는 거지. 되지? 18번. 자, 조금 어려워. 알았지, 이거? 조금 어려워. 잘 따라와봐. 자, 원리합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거야, 문제에서. 개념 설명부터 해줄게. 자, 원리합계는 뭐냐면은 은행을 생각하면 돼, 알았지? 물론 뭐 돈을 빌리는 것도 가능하고, 뭐 연금도 가능하고, 적금도 가능하고, 예금도 가능하고, 대충 알았지? 자, 원리합계라는 건 뭐냐면은 원금과 이자의 합을 구하라는 소리야. 자, 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넣을 거다. 1년 동안. 그러면은 내가 낸 총 돈은 120만 원이지. 그게 원금이 되는 거고, 됐지? 당연히 이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뭔가 이자는 우리가 계산을 좀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한 걸 우리는 원리합계라고 불러.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지? 자, 그래서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자, 봐봐봐.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 알았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단리법이라는 게 있다. 두 번째는 복리법이라는 게 있어. 자, 두 개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자, 근데 뭐 그냥 느낌상 일단 그냥 국어적 느낌상 리라는 건 내가 이자를 의미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자가 단은 뭐야? 하나하나, 그치? 이자는 한 번만 계산하자는 소리야. 단리법. 복리는 뭔가 중복 약간 이런 느낌이지. 뭐 이자가 이렇게 중복돼서 간다는 의미거든. 자,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줄게. 알았지? 단순하게. 자,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내가 연이율을 간단하게 10%로 계산을 해서 얘를 2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됐지? 자, 그럼 봐봐봐.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었어. 자, 얘가 1년이 흘렀어. 1년 후. 1년 후에 원금은 당연히 100만 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10%니까 이자가 얼마가 붙어야 돼? 10만 원이 붙어야 되지. 여기까지는 단리나 복리나 똑같아. 여기에서 갈리는 거야. 알았지? 여기에서 봐봐봐. 다시 2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1년이 흘렀다는 소리야. 다시. 그러면 얘에 대해서 원금은 100만 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당연히. 근데 이거에 대한 이자 10만 원이 다시 붙겠지. 봐봐. 내가 원금이 100만 원이라고 했잖아. 얘는 뭐야? 얘는 원금이 아니고 뭐야? 이자잖아, 이자. 그치? 그런데 단리법은 뭐냐면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이겠다라는 거야. 자, 무슨 소리냐면 100만 원이 지났어. 1년 후에도 내 통장엔 110만 원이 들어있지만 원금은 100만 원인 거야.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자 10만 원만 다시 붙여주겠다는 거야. 요 10만 원은 어떻게 돼? 그냥 유지가 되겠지. 요렇게. 그래서 120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계산하면 단리법이야, 이게. 그래서 요게 단리법이야. 자, 근데 복리법은 뭐냐면 봐봐. 이때 내 통장에 어쨌든 110만 원이 들어있는 거잖아. 그냥 110만 원을 다시 원금이라고 생각해서 이자를 붙이겠다는 거야.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다고, 알았지? 그게 복리법이라고. 그러니까 복리법이면 요 10만 원에 대한 10%인 만 원이 붙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면 복리법이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했어? 자, 그러면 봐봐봐. 근데 딱 봐도 단리법은 쉽지. 그러면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산한다면 그게 만약에 10년이야? 그러면 이자 곱하기 10만 하면 끝이야. 그래서 단리법은 안 나와. 너무 쉬워서 안 나와. 알았지? 복리법이 나올 거야. 자, 그럼 이제 복리법으로 한번 계산해보자. 자, 봐봐. 자, 봐봐봐. 100만 원이 있었어. 계산하는 법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 자, 일단 1년이 지났는데
연이율을 내가 10%라고 할게. 근데 퍼센트 붙이지 않아도 돼. R이라고 칠게. 그냥 연이율이 0.1이라고 칠게. 0.1이 10%인 거잖아. 0.1이라고 치자. 그렇지?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 원금 100만 원이 유지가 될 거고 이거에 대한 10% 100 곱하기 0.1만큼의 이자가 붙어야 되는 거니? 맞지?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100 곱하기 1.1이 돼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지?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서 1년이 더 흘렀어. 그러면 그냥 원금이 얼마라고 생각하면 돼? 얘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치? 자, 그런데 봐봐. 10%의 이자를 붙이면 몇을 곱하면 되는 거야? 1.1을 곱하면 되는 거지. 원금에 1.1을 곱하면 된다고. 됐지? 그러면 1년이 지났으면 이걸 그냥 원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지? 그러면 여기에 다시 1.1을 곱하면은 1년 후에 받을 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1.1을 곱하면 되니까 100 곱하기 몇이 된다? 1.1의 제곱이 되겠지. 다시 1.1을 곱하면 돼. 뭐가 되겠어? 100 곱하기 1.1의 세제곱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되는 거야. n년 후면 100 곱하기 1.1의 n제곱이겠지. 여기까지 이해했니? 자, 복리법 계산은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자, 그러면 봐봐봐. 조금씩 복잡해질 거야. 자, 볼게. 연이율이 4%래. 됐지? 자, 연이율이 4%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비율로 계산하면 0.04라는 소리야. 그치? 4%는 100분의 4를 의미하는 거니까 0.04가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1년마다 복리로 초에 100만 원을 넣어서 말에 받을 거래. 초에 넣어서 말에 받는다. 이거 좀 중요해. 알았지? 자, 그래서 이거를 10년 동안 하겠대. 내가. 얼마 받아야 되니? 됐어? 자, 그럼 봐봐봐. 올해 초에 내가 얼마를 넣겠어? 100만 원을 넣겠지. 올해 초에 100만 원을 넣을 거야. 올해 초. 그러면 이제 1년 후에 초가 되면 1년이 지난 거지. 2년 후에 초가 되면 지난 거지. 10년 후에 초가 됐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10년이 지난 거지. 근데 나는 원금을 언제 받을 거야? 10년째 말에 받을 거라고. 자, 봐봐봐. 1월 1일에 내가 돈을 넣었어. 그런데 12월 31일에 받을 거야. 사실상 1년 후에 받겠다는 소리야. 같은 올해기는 하지만. 됐지? 10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서 1년이 더 흐른 다음에 내가 돈을 받겠다는 거니까 결국은 몇 년이 후에 받는 거야? 11년 후에 받는 거야, 사실상. 그치? 11년 후에 받는 거라고? 내가 2026년도 1월 1일에 돈을 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2027년 1년 후에 12월 31일에 돈을 받을 거야. 그러면 연도는 1년이 흐른 거지만 사실상 기간은 몇 년이 흘렀다고 봐야 돼, 이거는? 2년이 흘렀다고 봐야지. 사실상 요거는 몇인 거니까? 28년도인 거니까, 사실상. 됐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10년째 말이라는 건 그냥 11년 후에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았지? 이해되지? 무슨 소리인지? 그러면 이자가 봐봐. 100만 원에서 0.04가 몇 번 붙어야 돼? 그러면 11번 붙어야 되겠지. 11년 후니까. 그치? 그래서 원금 100 곱하기 1.04의 11제곱이라는 돈이 되는 거야. 내가 처음에 넣은 100만 원이라는 돈은. 이해됐지? 초말 잘 따줘야 돼. 알았지? 초말. 저것 때문에 실수한다. 자, 그 다음 거 볼까? 자, 이제 내년이 됐어. 자, 내년이 됐어. 요때도 나는 100만 원이라는 돈을 넣겠지. 그치? 매년 초 100만 원씩 적립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사실상 연도는 9년이지만 몇 년으로 본다? 이자가 10번 붙는다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100 곱하기 몇이 되겠다? 1.04의 10제곱이 되겠다. 됐지? 자, 쭉 흘렀어. 맨 마지막에 넣은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도 사실상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거다? 한 번 붙어야 되는 거다. 그치? 그러니까 요 돈은 100 곱하기 1.04가 되겠지. 됐나? 그러면은 이게 내가 결론적으로 전부 다 내 통장에 들어있어야 되는 돈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를 전부 다 뭐하면? 더하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이게 무슨 수열이야? 1.04씩 곱해가는 거니?
등비수열이잖아. 그지?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소리야. 자, 공비가 몇이야? 1.04가 공비지. 그러면 합은 1.04 빼기 1, R-1분의 이렇게 적으면 되지. 자, 그리고 얘가 첫째 항이 되는 거니? 첫째 항은 그럼 100 곱해놓을게. 그냥 104겠지? 아, 곱하지 말까? 곱하는 게 편한가? 곱해놓을게. 그냥 104가 되겠지? 자, 첫째 항은 10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 R에 n제곱 빼기 1이 들어가면 되지. R이라는 건 1.04가 될 거고, 자, 요거 주의해. 여기가 11이니까 11이 아니야. 잠깐만. 여기를 내가 잘못 적었네. 여기가 10제곱이어야 되는데? 왜 11제곱으로 됐지? 10년 동안 적립이면 10번 적립하는 거니까. 아, 그치. 여기가 10제곱이지. 아, 이거 내가 설명을 잘못했네. 여기가 10제곱이지. 여기가 9제곱이고. 여기가 왜 10제곱이냐면, 다시 봐봐봐. 봐봐봐. 1년 후. 됐어? 1년 후에 이자가 한 번 붙는 거지. 2년 후. 이자가 2번 붙는 거지. 됐지? 근데 내가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적립을 할 거지. 그러면은 돈을 내가 몇 번 내야 돼? 10번 내야 되지. 10번 내야 돼. 이게 헷갈려. 알았지? 이게 헷갈려. 그러면 여기가 10년 후가 되면 10번 내는 게 아니지. 11번 내는 거지. 0년일 때도 내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9년 후에 100만 원을 내면서 끝나야 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이자가 9번 붙은 다음에 한 번 더 붙는다가 돼서 10제곱이 돼야 돼. 됐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 봐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하거든. 일단 요거 하고 해줄게.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10개지, 그지? 그러니까 요거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 됐어? 자, 계산하면 밑에는 0.04일 거고 104 곱하기 이런 거 계산 못하지. 주어질 거야. 문제에서 무조건 1.5로 계산하지. 됐지? 그러면 1.5 빼기 1이니까 0.5다. 됐나? 동그라미 2개씩 밀면 4분의 104 곱하기 50이다. 됐지? 자, 약분하면 몇이지? 26인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26 곱하기 5 하면 되겠네? 그럼 6, 5, 30, 5, 20. 답은 1300. 1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끝인 거야. 됐어, 여기까지? 원칙은 이거거든? 근데 봐봐. 요거 잡는 게 헷갈려. 그치? 요거 잡는 게 헷갈리잖아? 자,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항상 그냥 요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쉬워. 자, 봐봐봐. 일단 요 기준을 잡는 거야. 초에 넣어서 말에 받겠다는 건 사실상 1년 후에 받겠다는 소리다. 이자가 한 번은 붙어야 된다. 그치? 앞에 붙어 세지 말고 뒤에 붙어 세. 그게 쉬워. 알았지? 자, 봐봐봐. 이때가 내가 돈을 받는 날이야. 요때가 받는 날이야. 그러면 받는 날이 사실상 어떻게 되는 거라고? 마지막 돈을 넣은 거에 1년 후라고. 그치? 그러니까 1년 전에 내가 얼마를 넣어? 100만 원을 넣어야 되겠지. 그러면은 요거는 이자가 몇 번 붙는다? 한 번 붙는다. 그치? 그래서 100 곱하기 1.04가 된다. 됐지? 이렇게 뒤에부터 적는 게 편해. 그러면 요거보다 또 1년 전이 있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이자가 2번 붙겠지. 그치? 1년 전이 있는 건 이자가 2번 붙을 거야. 100 곱하기 1.04의 제곱이겠다. 쭉 내려갈 거 아니야. 이렇게. 마지막은 그러면 100 곱하기 1.04의 몇 제곱일 건데. 그치? 근데 몇 년 동안이니까? 10년 동안이니까 내가 몇 번 넣어야 돼, 돈을? 10번 넣어야 돼. 10번 넣어야 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몇 개가 나와야 돼, 당연히. 10개가 나와야 돼. 그러려면 여기가 몇 제곱이겠어? 무조건 10제곱이겠지. 됐지? 그래서 얘를 더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쉬워. 뒤에부터 센다. 알았지? 앞에부터 세지 말고 앞에부터 세면 헷갈린다. 됐지? 자, 요렇게 해서 마무리 해볼게. 자, 18-1번 한번 해봐봐.